네, 오늘 잡 초대석 시간에는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아보죠. 바쁘신 가운데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담당자들 모시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의 이택수, 최승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긴장되시고 그러십니까, 혹시? 네, 긴장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기소개 한번. 예, 저는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이택수 팀장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뭐 한 줄만으로도 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냥 무사히 방송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국 업무상 질병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승경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많이 여쭤볼 계획인데, 먼저 이택수 팀장님은 보상계획부에 근무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죠? 예,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동생애주기와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산재보상국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상계획부는 산재보상과 관련된 업무 절차 개선, 인정기준 및 지침의 정비, 그리고 업무상 사고 운영 총괄, 보험급여 예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도입을 통한 페이퍼리스 행정, 비대면 보상 서비스 확대, 로봇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권자 38만 명에게 약 6조 5천억 원의 보험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든든한 희망 버팀목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최승경 팀장님도 업무상 질병부의 역할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업무상 질병부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신속하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 및 판정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신청하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공단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부는 업무상 질병의 재조사 및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각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 근데 산재 저희가 뭐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산재에 대해서 보상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보상을 신청해야 되는가도 궁금할 거예요. 신청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예. 산재는 통상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그리고 충돌, 추락, 감전 등 외부의 영향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예.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에 기계나 장비에 의해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떨어져 다친 경우 등 다양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내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노동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예. 네. 출퇴근 재해랑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예, 팀장님, 제가 이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시는 질문지는 없는 건데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질문 드리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럴 때 가장
좀 많은 그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사고성 재해가 제일 많습니다. 예. 어떤 사고성? 이렇게 짧을 줄이야? 사고성 재해 중에서도 사업주가 예. 보통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예. 그럴 경우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라고 많이 그 상담을 해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러운 팀장님이십니다. 예. 보면은 보통 산재하면은 당연히 뭐 회사나 뭐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이제 보상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앞서도 보면은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은 연금제도, 재유양제도, 재활서비스 등 유리한 점이 많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출근 중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퇴근길에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보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보상 범위 안에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케이스다 싶으면 어떤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노동자가 불의의 재해를 당한 경우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와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 네. 산재보험은 치료 및 간병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예. 또한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남은 경우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비용, 훈련수당 등 신속한 직장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간혹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개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온전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압류 방지 계좌인 산재보험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노동자 및 수급권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시중 거의 모든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우리 공단 관할지사에 등록 신청하면 압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팀장님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지금 개인 명의 계좌가 압류됐을 때도 뭐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개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예요? 그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개인 그 계좌가 압류됐다 이런 상황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신용불량인 경우 은행에서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바로 은행으로 빠지니까. 바로 그 압류하신 분들 통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빚을 짓건 뭐 채무가 되게 많건 그래도 산업재해를 당했으면 거기에 따른 치료비는 따로 들어오니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재해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뭐 인터넷 찾아보기 편한 사람은 찾아볼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돼요? 네. 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 경위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전국 5,300여 개소의 가까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1588-0075 공단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화를 드리는 콜백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계신 동안 이동이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신청 대행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단 방문 없이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이게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노동자 여부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인지 재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해조사는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필요시 전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해 경위, 근로 이력, 사업장 유해 환경, 그리고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작년 한 해 공단에서 처리한 산재 신청 건수는 14만 2천여 건으로 이 중 90.6%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본인 근로자는 정말 일을 하면서 이건 산재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업에서 해당 기업에서 막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왜 막는 거예요? 그 산재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기업에 손해가 가서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된 질병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예. 사업장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업무와 관련 없고 개인적인 질환이다. 이런 예. 관점 차이에서 사업장 측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건 저희 공단에서 예. 재해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도 그래도 이런 기준에 맞는 그 업체의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예방 및 안전 확보가 산업 현장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예방 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한 공단은 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주, 동료 근로자 확인, 작업 환경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 측면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재해보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으로 신속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산재 보상이 중대재해 예방과 연계되도록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업무상 질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최승경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업무상 질병에 관련된 건 인간관계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질병이란 것은 뭐 업무적인 이유로 올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또 뭐 노화에 의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냐 아니냐 이제 판단이 참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공단에 이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600명 정도의 외부 위원, 변호사, 의사, 노무사 등 구성돼 가지고 1차적으로 질병이 산재로 신청이 되면 이제 소속 기관에서 재해 조사를 거칩니다. 예.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직영병원에서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이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해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어려운 직업성 암이나 이런 병들은 직업환경연구원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건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가 되면 네. 최종적으로 이제 위원들이 이게 업무상 질병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근무와 관련돼서 사고를 당한 건 업무상 재해 부분이고요. 그건 업무상 사고고, 사고고요. 업무상 재해 안에 업무상 사고가 있고 아, 질병이 아, 있고 그렇군요. 출퇴근 아, 재해가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럼 그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 정도는 신청하면 어느 정도 뭐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점점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9% 50%가 안 됐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63.1%였거든요. 해마다 계속 예. 승인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병 그 인정 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유가 네. 초반에 이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거를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하진 않으나 네. 이거 그래도 일하면서 내가 얻은 질병인 것 같은데라는 예측으로 많이 신청을 했다면 지금은 아 이게 거의 업무상 질병이 맞는 거야 이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제 네.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도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 정도면 업무상재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 공단이나 이제 고용노동부도 국회 등에서 인정 기준을 대폭 이제 많이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도 예, 있군요. 과거에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던 것들도 점점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가 이런 업무상의 질병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단 정확한 재해 조사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소인인지 아니면 이제 업무상 사유인지.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의 재해 조사 역량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 뭐 다양한 자료 또 지침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저희 사내 자격증으로 재해 조사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예.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각종 규정 또 의학 지식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측정도 해보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재해조사 전문가라고 사내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80명씩 저희가 배출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한 7년간 한 540명을 저희가 배출을 해서 일선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예. 이분들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민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저희가 지금 가만히 있냐면요. 제가 네. 순서를 좀 예, 네. 좀 다르게 질문한 게 있었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재해 차이점 말씀드렸고 근로복지공단을 일반 근로자는 다른 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질병을 발생했을 때 다른 데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을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진단을 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제 근로에 따른 질병이 걸렸다 아니다를요. 이제 이 사람이 저희 이제 산재로 이제 신청이 됐다. 업무상 네. 질병이. 그럼 이제 그분의 과거 징역을 다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그분의 과거 치료받은 이력도 또 사업장에 가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도 할 수가 있고 관련 자료를 입수를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의학적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을 이제 받고요.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학조사 의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되면 예. 그걸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 이 질병은 업무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 진찰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제 예.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제 병원에 2017년이요? 그렇습니다. 예. 2017년도부터 공단병원에는 이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하고 산업위생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던 것을 네. 이제 산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초기부터 그런 전문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환자를 진찰을 하고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고요. 예. 아주 호응도 좋고요. 예. 저희는 이제 좋은 제도라고 판단을 해서 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2017년부터는 공단 안에 상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이제 공단에 저희 같은 이제 사무직 직원들 있을 것이고 네. 공단에 이제 10개 직영 병원이 있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 사례도 있고 뭐 업무 수행을 하다가 뭐 코로나 감염됐을 때 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감염병이 이제 업무적인 사유로 이제 감염병에 걸렸다고 이제 인정이 되면 똑같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나 간병인 같은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분들은 업무적으로 이제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동선만 이제 확보가 된다면 굳이 판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도 이제 업무적인 사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이제 감염이 됐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예.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백신 접종하고 이제 후유증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잘 처리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 백신은 업종의 직종에 따라서 이제 예. 강제적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 그런 우선 접종 대상 직종도 있고요. 네. 또 사업장에 따라서 고객 응대가 많은 그런 사업장일 경우에는 이걸 회사 쪽에서 좀 반강제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걸 맞지 않으면 이제 뭐 업무 수행이 좀 어렵다든가 불이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이제 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뭐 개별 사건별로 각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우선 접종 대상 직종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백신 접종이 진짜 업무적인 이유로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예.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왔다. 이것이 이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아까 조금 전에 예전보다 확대가 됐다고 말했잖아요. 인정 기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예, 어느 정도가 지금 그러면 넓어진 상황이죠? 어느 정도라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예. 그 확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네네. 들은 이후에 예. 그럼 어느 정도 넓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정도 여쭤보려고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네. 점차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예, 이제 사회에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 이제 사회 안전망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점차 이제 확대돼 가는 게 뭐 올바른 방향이고 선진국도 점점 확대돼 가는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산재보험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든가 학생 연구원들, 예. 뭐 외국인 노동자들 점점 이제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질병의 종류도 신종 직업병이 점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점차 인정기준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